님, 일본에서 지난번에 와서 특강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최근 일본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왔다 갔잖아요.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지 좀 설명 좀 아주 현지 감각으로 좀 해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포럼에 다녀갔던 친구도 그 중에 하나더라고. 여기 서울은 오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잠깐 우리 저 홍봉사님은 일본에서 와시다 대학에 계시면서 한국학을 최고로 일본 본토에 알리고 연구 많이 하는 그런 훌륭한 외교관 출신 우리 전문가입니다. 박수로 좀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거 준비된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히 소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정말 자기 나라 영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토적 야심을 가져서 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 대전 패전을 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죠, 일본이. 그래서 7년간 미국의 점령이 되고 1952년에 우리 6.25 전쟁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패전국으로서 전승국들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와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일본의 국토가 다시 재조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하시고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영토의 많은 부분을 내놓습니다. 상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할라라든지 일본이 그전에 한반도 이전에 가졌던 대만이라든지 또는 점령했던 모든 지역을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한반도와 보석도서가 포기가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획득했던 영토를 포기하는 게 됩니다. 그 뒤에 1965년에 대한민국과는 국교 정상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현상을, 특히 저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도가 한반도, 한국이 영유하고 지배한다는 현상을 인정하고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본 사람 중에는 당시에 울릉도는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독도는 포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는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아니라 그때 자기들이 포기한 영토 중에는 독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치밀하고 꼼꼼하니까 그런 근거를 이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독도 문제가 과거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양국이 국교 정상화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제2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한반도의 현상을 한일 관계,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현상을 인정했습니다. 독도를 만약 현상 변경을 요구하려면 한일 기본조약을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도 국력이 약할 때는 큰 소리를 못 치다가 이제 경제력이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외부적으로 평창주의를 추구하면서 중국은 지금 국경을 접하고는 모든 나라를 다 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국가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적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사실은 큽니다. 한국이 확고하게 자유민주주의 우방이냐 아니면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어서 붙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 분위기와 이 문제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1990년이죠.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적으로 한국은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일본은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전략적으로 한국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라고 일본에서 우려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또 그런 좌절감 이런 것을 뚫고 그렇게 나와서 이 상황을 좀 저희가 더 잘 관리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개가 짖어도 뭐 열차는 간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저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오신 왔다가 쫓고 가신 국회의원 세 분은 저는 참 안 됐습니다. 저는 1차 책임을 물론 그분들이 이제 잘못된 그런 뭐 역사나 잘못된 영토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끔 방치한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제품은 안 팔립니다. 그것처럼 독도의 문제에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항에서 돌려보내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라면 그러지 않아도 당신들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잘 왔다. 와서 한번 우리 말 한번 잘 들어봐라. 저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차 세계대전을 일본이 일으켰다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식민지와 영토를 다 잃는 그 전쟁을 겪은 게 무슨 뜻인지를 사실 지금 많은 일본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저 같으면은 울릉도에 데려가서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입니다. 독도가. 일본 국회의원한테 저거 보이냐? 너 눈 나쁘면 쌍용으로 봐라. 보이냐? 보인다. 저기 일본 땅이냐?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만 갔다 오면 김정일한테 어쩐지 말을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데 그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저희가 정중하게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주장하는 독도의 영유권의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 정치인들은 자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국민들이 그건 혹시 그때 독도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이렇게 말하는 거를 자기가 모르고 확신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보통 말을 못합니다. 이번에 그 3명 중에 최소한 2명은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가끔 서울에 오는데 동경에서 보는 서울하고 서울에서 보는 서울이 다릅니다.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보면서 그날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날 똑같은 날 동아일보에는 우리 이어도 해상에 근해에 가라앉은 선박을 우리가 인양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와서 중국의 영해다. 왜 허가 안 받았느냐. 라고 한 것을 정부가 감추고 있었어요. 그게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죠. 보도가 됐으니까. 또 하나는 대통령의 형님께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십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때 의원연맹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찾아가든가 불러서 설명하고 그런 걸 관리하는 게 의원연맹인데 대한민국 의원연맹은 뭐 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질문 받으면 저는 묻습니다. 한일 양국이 1965년에 국회 정상을 할 때 한일 양국은 한국의 독도 지배, 영유를 현상을 인정하고 했습니다. 당신들 그걸 바꿀 생각입니까? 라고 저는 질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그렇게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지금 중국하고의 말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6공국의 모든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목소리를 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냉전 이후에 한국은 좌경화, 일본은 우경화되는 충돌 국면도 있었지만 한국이 우리도 이제는 어른이야 하는 이런 자세도 사실 저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 대해서 가혹하게 일본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말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말 못하고 군한이 격침되고 포격을 당해도 말 못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만은
미국에 대해서만은 한국은 이상하게 군다라고 보입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 눈에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